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장입니다. 자, 어제 저녁 신세계를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렸던 소식이죠. 송유관 폭파 사고로 인해서 $60를 돌파하는 크루드오일 저희가 실시간 중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서 또 지금 가격대에서 어떤 대응이 가장 유효한지, 거래량이 한산하지만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지 그 부분 오늘도 신세계 통해서 알차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세계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특별하게 유튜브로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채팅창을 통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는요. 서울경제TV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으로는 이제 거래를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해외 시장 쪽에서도 한산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종목들, 이런 거래량 안에서 어떤 시장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고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형철 해설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이제 거의 남지 않은 그런 시장인데요. 한 해 동안 아마 이 신세계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나셨을 거라, 그리고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됐을 거라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내년에도 함께하는 그런 신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시잖아요, 해설위님도. 그렇기 때문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사 말씀 전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어제 정말 큰 활약을 해줬던 김경윤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좀 조용한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좀 굉장히 큰 소식이 들려와서 좀 시장이 한때 들썩거렸다라는 점도 전달해드렸는데요. 언제 어느 때 뉴스가 또 터질지 모르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항상 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각국에서 전달을 해오는 해외 선물 특징적인 이슈들 김경윤 PD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이렇게 출연진 분들 소개를 해드렸고, 무엇보다도 오늘 신세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의 전략 책임져 주실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의 수익 설계자입니다. 방도주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방송일 것 같은데, 내년에도 당연히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년에도 함께 합니다. 일단은 올해 참 서울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시청자분들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주식에서 톡스타 방송도 지금 하면서 시청자분들 만나게 됐고, 이 신세계는 처음부터 이제 계속 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제 트레이딩을 이제 도와드리고, 또 일단은 또 조언도 일단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내년에 저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거나 또 들을 부분이 더 많은 게 더 설레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일단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신세계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왔던 박노준 마스터님은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내년 더욱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은 올해 마무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신세계 찾아주셨기 때문에 박노준 마스터님 오늘 유튜브로도 많은 활용과 그리고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현재 시각 11시가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산하지만 어떻게 시장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장 방향성 살펴보시죠. 시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어제장에는 S&P 500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역시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2690포인트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어제 애플이 주도를 하면서 하락폭을 이끌었는데 자, 현재 구간 반등 이어가고 있네요. 6466.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에는 종가가 0.35%까지 다시 좀 회복이 되는 구간이었는데요. 저가를 보면 0.79%까지 빠졌던 가격대였습니다. 현재 구간 소폭의 반등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탄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1290달러 어제장 터치한 이후 오늘장이죠. 오늘장 터치를 한 이후 살짝 밀렸습니다. 1289.1달러로 0.12%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19 가격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소폭 눌렸는데요. 현재 구간 1.19730달러로 0.28%의 강보합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큰 이슈를 좀 불러일으켰던 크루드 오일은요. 자, 어제 60달러 돌파를 한 이후이내 바로 좀 주저앉았습니다. 59달러 중반까지 밀린 상황이죠. 0.45% 빠지면서 59.5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원유 재고 발표 이제 넘어가는 저녁에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해서 좀 날짜가 밀렸습니다.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요. 내일에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있다는 점, 이 점 꼭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김경윤 PD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어제장 상황부터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애플 주가가 하락하면서 약세로 마감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다우가 0.03%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애플 주가 하락에는 대만 쪽에서의 어떤 이코노믹 데일리라는 신문의 보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매출 관련해서 한 40% 정도 지금 축소가 됐다라는 보도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월가에서는 이 애플의 아이폰 10에 대한 판매 부진을 이 보도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IS가 어제장 소식이었죠. 리비아 송유관을 폭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유가가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망한 내년도의 전망입니다. 신흥시장이 내년에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신용등급 하향과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난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했다라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입니다. 네. 웰스파고 쪽에서 내년에 비트코인 거품이 폭발해서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 애플 10에 대해서 좀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나스닥의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애플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고, 그리고 IS 리비아 송유관 폭파에 대한 소식, 이 국제유가가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시세와 함께 뉴스도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국내 최초로 또 알려드리는 시세이자 비트코인 선물지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5,73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장에는 뭐 반등을 이어가는 흐름이지만 현재 구간 소폭의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0.32% 빠진 가격대라는 점, 현재 비트코인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저희가 비트코인 시세 말씀드리는 이 시세는요, 현물이 아니라 선물 지수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각 시세와 뉴스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S&P 500입니다. 애플 주가 약세로 증시 하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합권 움직임에서 지루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거래량 부진 속에서 유로존 정치 불확실성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유로 FX 같은 경우는 다시 어제장에 이어서 반등하면서 0.26% 강보합 1.19705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오일입니다. 리비아 송유관 폭발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에 급등세를 보였던 어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60달러에 대한 부분은 워낙 좀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연말 달러 인덱스의 소폭 하락에도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최근에 힘을 받고 있는 골드의 방향입니다. 현재 구간 1288.8달러로 0.09%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거래량이 한산하지만 어제장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산한 거래량이지만 각 종목별로 특징적인 가격대 좀 터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S&P 500입니다. 나스닥은 어제장에도 변동성을 보였지만 S&P 500에 대해서는 어제장과 최근 흐름은 좀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년도에 대한 전망도 함께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현재 2689선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확인이 마스터님 홀로 다운, 네. 그리고 김경윤 PD, 그리고 해설위원님 업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지수의 남자 활약이 대단하셨잖아요. 네네. 마스터님.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김경윤 PD, 지수에 대한 부분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선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전달해드렸듯이 애플 주가가 하락하면서 좀 지수 선물 하락에 좀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분석적인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그 이코노믹 데일리의 매출 관련 보도로 인해서 애플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어제 확인을 하셨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홀리데이를 앞두고 좀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약간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한 해의 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뭐가 지금 좀 많이 없다라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 내년도에 나올 좀 가장 빠른 경기 지표를 기다리면서 좀 소폭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홀리데이 휴가의 어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증권거래소의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여기 거래소 안에 이제 산타가 등장을 하는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정말 축제를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조금 거래도 거래지만 좀 놀면서 하자 이런 분위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가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좀 지표들로 또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정되어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소비심리지수와 잠정주택 판매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제가 지수가 조금 오늘은 상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하면서 이런 미국 내 매출이 굉장히 좀 증가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 수준 정도로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부터 해서 연말로 갈수록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도 구매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매출이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연도 같은
같은 경우에 거의 10년 이상의 수치를 봤을 때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보도가 현재 올라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실업률도 낮았고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기분이 좋아져서 좀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고 이번 시즌의 쇼핑 기록에 대한 전망치가 있는데 거의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전년 대비하면 5.5% 정도 상승한 수치고요. 2005년 이후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뭐 가정용품이라든지 전자제품이 역시나 잘 팔릴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이렇게 매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소매 판매 기업들이 연말을 맞이해서 좀 구매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뭐 대폭 할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이미 좀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이미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났기 때문에 그때의 매출만 지금 환산을 해도 도합 한 5,98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엄청난 수치죠. 미국 전역에서의 그 매출을 다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문가는 이번 주에 추가로 73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홀리데이 매출 전망치 때문에 화요일장에서 좀 백화점주들이라든지 이런 소매 리테일주가 좀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뭐 JCPenney 같은 경우에 이미 좀 5.41% 상승한 상태로 프리마켓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메이시스라든지 콜스 같은 기업들도 좀 오늘 상승 출발할 것이고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S&P 500에 대한 부분 어제장 나스닥, 아이폰 X에 대한 뭐 실적 전망치 하향도 다시 점검을 도와드렸고 일단 어제 유럽장에 대해서는 박싱데이로 좀 쉬어가는 흐름. 하지만 이런 연휴가 이어지면서 소비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이런 소비에 대한 활발함이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 S&P 500에 대해서 김경윤 PD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 의견도 역시나 업에 대해서 들어드렸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왜 웃으시죠? 네, 아니요. 오랜만에 뵈서요. 아, 네. 예. 네. 일단은 지수 관련해가지고는 항상 뭐 업을 들어가지고 그걸 생각하셔서 앵커님이 네네. 웃은 줄 알았거든요. 네네. 사실 지수가 빠질 만한 요인이 많이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장기에 돌아서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뭐 주가 자체가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좀 꺾여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경기가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연준은 바로 그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분명히 보내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그거를 믿고 언제든지 그 빠지면은 매수를 하려는 대기 매수세. 그러니까 연준은 그 이제 풀린 유동성을 걷어들인다라고는 했지만 그게 이제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만큼 줬으니까 내일 그걸 다 갚아라가 아니라 네가 사정이 좋아지면은 조금씩 갚아 나가되 어려우면 다시 빌려주겠다 이러한 시그널을 자꾸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그 조정이 길어지지 않고 대기 매수에 의해 새로운 매수에 의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전히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11선, 21선, 뭐, 그때, 지난주에 이제 뭐 11선까지 밀려가지고, 그때 이제 뭐 11선 오면은 네. 매수를 하자라고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러한 움직임, 뭐 여전히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또다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그냥 S&P 차트가 아니고 그냥 일반 종목 차트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상승 이후에 옆으로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이평선 수렴해 놓으면 다시 한번 뭐 고점 돌파 나오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네. 딱히 뭐 시장에서 악재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모든 파티가 끝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파티에 취해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뭐 클럽이나 아니면은 네. 뭐 어디 이제 술집을 가더라도 그 파티가 마감되는 그런 시간은 대부분 다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취해 있거나 이런 상황이지 네. 언제 끝날지에 대한 고민 또는 시장이 이제 꺾이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주가가 웬만하면은 잘 꺾이지 않는다. 항상 뭐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고 결국에는 거품은 모두가 취해 있을 때 터진다라는 생각을 네. 한다라고 하면은 뭐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뭐 남아 있다. 그리고 행여 데일리 기준으로는 물리더라도 주간 이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큰 추세 방향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거를 아마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서 봤더니 결국에는 뭐 데일리 기준으로는 음봉이 나와도 결국에는 그 지수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어쨌든 시장을 믿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추세에 좀 몸을 맡겨서 자연스럽게 좀 가는 지수의 방향성 말씀을 도와드렸고 일단 아직 축제는 끝나지 않았네요. 해설위원님의 그런 분석은 아직 이런 랠리를 기대를 하셔도 좋고 랠리를 좀 만끽을 하셔도 좋다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지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 해설위원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저도 역시나 오늘 업을 들었는데 앞서서 뭐 어제장도 그렇지만 산타 랠리에 대해서 이미 오셨다 가셨는지 아니면은 지금 오시고 계시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게 풀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타 랠리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까지 연말까지는 살아 있고 이제 연초에서부터는 또 다른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는 이 랠리 뭐 앞서서 해설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실적과 이 랠리에 계속적으로 추세를 좀 맡기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도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양봉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오늘도 저는 업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수의 남자인 마스터님은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이 다운이 또 전략적인 포지션일 그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네.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사실상 오늘 거래에 있어서 지수 쪽 거래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시, 네. 지수 쪽 거래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고요. 네. 사실상 뭐 세제 개편안도 이제는 좀 한물간 이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 그 기술주 쪽에서 약간 낙폭이 좀 나왔고, 네. 사실상 그러니까 이슈들이 다 좀 약간 나쁘진 않은데 뭔가 강력한 이슈는 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악재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지금 연말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좀 계속 줄어들면서 그냥 유지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지수 쪽의 흐름이 그렇다고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조정이 나온 거죠, 조정이. 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그 나스닥이 조정이 좀 더 나온 거고, 하지만 그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제 기어가는 상황. 왜냐하면 그 사실상 거래량도 줄면서 일단은 거래가 일단 약간 한산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봉 크기만 봐도요. 그날 고저점이 굉장히 폭이 낮아졌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굉장히 악재가 나와서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일단은 하락 방향을 든 건 뭐냐면 일단은 매도를 할 때도 지금 시점보다는요. 694선 정도 그 부근 들어 올렸을 때 윗꼬리를 보고 좀 매도를 하자. 뭐 일단 오늘 뭐 크게 들어 올리는 거는 좀 약간 좀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매도를 하더라도 좀 위로 상승한 다음에 매도를 하는 거고요. 매수 쪽을 왜 안 들었냐면 오늘 저점하고 고점의 그 시가랑 저가랑 거의 비슷해요. 한 틱밖에 차이가 안 나요. 분명히 오늘 먼저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제 봉도 사실상 위아래 다 준 거고요. 거의 시가에서 끝났고 그저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동일한 흐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방으로 한 번 정도는 살짝 밀어줬다가 다시 한번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뭐 대략적으로 2682선 그 저점 정도가 지금 어제 그제 계속 지금 거래 한산할 때 나왔던 지지대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뭐 밀려줘도 뭐 사실상 맞는 거고 네. 다시 밀렸다가 시가 정도 올라와도 오늘도 비슷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수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네. 타이밍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기다렸다가 하락 방향을 일단은 뭐 말씀드린 건데 사실상 거래를 뭐 지수를 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일하고 골드 괜찮거든요. 지금 그렇죠. 추세가 시세가 나오거든요. 사실상 이런 연말에는
이런 리스크 자산보다는 지수보다는 차라리 오일이나 이런 상품 선물 쪽이 훨씬 나아요. 예, 움직임이 훨씬 더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하락 방향으로 들긴 들었지만 오늘 종목에 있어서 거래는 별로 S&P나 나스닥은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다 지금 남겨놨는데 일단 그 오일 같은 경우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게 좋으니까 60달러에서 그러니까 59.60에서 50 사이에서 네. 좀 매수를 좀 매수 보셨으면 좋을 것 관점.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 남겨놨고 왜냐하면 그 오일은 지금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일단 그 지지가 지금 나왔고 그래서 일단 이따 오일 얘기할 때 또 다시 다들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은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일단 종목들 선호하시는 종목들도 있으실 테지만요. 그 종목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를 또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매 포인트가 나오냐, 없냐의 그 유무일 텐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S&P 500은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 조금 다시 올라올 시에 대해서 또 매도 의견 주셨고 조금 더 시간이 두고 이런 좋은 가격대를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 전달을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에 또 빠르게 또 가격적인 전략도 미리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매수 쪽으로 힘이 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59.50과 60 사이의 매수적 관점 좀 노려보시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가격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이슈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질문들도 올려주시고 또 연말에 또 이런 한산할 때 자신만의 전략을 다시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신세계 많은 활용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부리진 하지만 유로 FX에 대해서는 또 다른 리스크도 불확실성이 좀 올라오면서 오랜만에 좀 이전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유로 FX는 0.30% 강보합권으로 1.1975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저 업이고, 김경윤 PD, 마스터님 업이고, 해설위원님 어떤 의견이시죠? 업이요. 업이시죠. 예. 각도를 잘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저도 중립인 줄 알았어요. 네. 자, 이렇게 모두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던 유로 FX인데요. 자, 유로 FX가 이렇게 만장일치가 나올 때가, 있었나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윤 PD? 네, 오늘도 좀 달러 움직임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 날입니다. 네. 지금 달러가 유로 대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는 오늘 좀 상승 방향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제장에 지금 오일이 좀 랠리를 펼치면서 또 상품 가격과 연결되어 있는 통화죠. 캐나다 달러와 호주 달러도 2개월 내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더들은 유로의 상승을 이끌 만한 소식은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의 움직임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하지만 지금 좀 몇몇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끝났으니까 올해 말고 이제 내년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 2003년 이후 유로가 지금 달러 대비 가장 좋은 가격대를 유지를 했다라고 지금 분석적인 의견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도 유로가 좀 강세를 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좀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FX 전략가의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네. 오늘은 어떤 가격대를 움직일 만한 이벤트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달러에 대해서도 지난주 통과됐던 세세계 편안이 달러에 어떤 지지를 보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달러가 좀 눌릴 수 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미 연준을 제외한 중앙은행들이 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 때문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로의
유로의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다양한 외신에서 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2018년 내내 유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유로가 지금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29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 블룸버그에서 차트를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75%,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67%, 이게 100%로 수렴을 하진 않는데 아마 이제 그냥 확률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29까지 갈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심지어는 1.256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좋은 출발을 앞두고 올해의 마지막 거래까지 좀 달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전에도 유로에 대해서 외신 쪽의 의견은요, 내년의 전망은 달러는 좀 울상을 지을 것이고 유로에 대해서는 더욱더 상방 쪽의 의견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분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올해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쪽으로의 방향 계속적으로 좀 리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해서 자, 유로는 내년에 좀 기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의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 FX 두 번째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모두 업에 대한 의견 좀 통일이 된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도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1.19745달러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의 의견, 업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은 유로 아마 지난 시간에도 이슈로 한번 다뤘던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차트를 열어보니까 그때 이제 그 박스로 그어놨던 선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더라고요. 저장이 되어 있죠? 네, 네. 이 PC가 제 PC 고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래쪽으로는 그때도 1.17, 위쪽으로는 1.2, 요 박스권 안에서의 매매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힘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깔끔하게 돌파를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스 아래쪽으로 뭐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한 차례는 1.2를 돌파해서 뭐 물량을 쥐어 짜든 끌어올리든 한 번은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좀 판단이 돼서요. 네. 1.2가 그러니까 오늘 방향뿐만 아니라 1.2는 한 번 정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상방 쪽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랠리를 좀 몸을 싣고 유로 FX 일단 안착은 아니지만 1.2를 터치할 가능성과 상방 쪽에 공간이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승 쪽의 업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뭐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도 역시나 지금과 같은 힘이라면은 1.2까지는 좀 한번 노려볼 만한 지금 랠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업을 들었는데요. 그런 이유는 지금 좀 한산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야말로 또 유로가 좀 지금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장 한 번은 1.2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에서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같은 의견이십니다. 박노준 마스터님의 유로 FX 의견 들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유튜브로 너무 바쁘시게 또 자리값을 주고 계셔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유로 네. 자판을 치는데 막 네네. 이상하게 쳤어요. 막 유로 막 620 했다가 막 이렇게. 네. 정정 도와드리죠. 네. 일단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오늘 장에서 골드 상방, 오일 상방, 유로 상방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 뻗어가는 게 사실상 그 추세 선상에 다 놓여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골드도 지금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뭐 1289달러에서 그러니까 88달러 그 사이에 좀 매수를 하는 게 아주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기적으로 저는 일단은 뭐 1300달러 일단 돌파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골드도 일단 상방에 드렸고 골드는 또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유로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뭐 지금 블룸버그에서 아까 나온 거 아까 들었는데 사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대는 뭐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유로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안 가더라도 일단 뭐 중기적으로 1.2, 1.2가 이선까지는 일단은 상승은 한번 찍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구간 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폭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게 여기서부터 지금 12월 20일이죠. 지금 1.19760인데 이 선을 일단 그대로 뚫고 나서 시세가 아무래도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 나오면은 뭐 어차피 내일이나 뭐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상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주봉을 지금 봐도요. 주봉을 봐도 지금 좀 크게 좀 볼게요. 네. 네, 보이네. 크게 보이네요. 일단은 지금 고점을 지금 그러니까 봉 패턴상으로 지금 원래는 지금 그 전에 지금 12월 주봉인데 12월 4일 그 주에 고점이 19730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19760에서 일단은 그 전 저항대에서 밀렸거든요. 네. 근데 얼마 안 밀렸어요. 얼마 안 밀리고 양봉으로서 이제는 추세 전환이 됐죠. 예, 저번 주에. 그러면서 이번 주에 조정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주고 나서 지금 들어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주봉상 길이를 보더라도 봉이 길이가 더 나와야죠. 지금 일단은 봉 길이 자체가 지금 고점하고 저점 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면 지금 밑으로 갈 수 있겠느냐? 밑으로는 가기가 더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밑에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간 자리가 이평선에서 딱 찍고 올라갔거든요. 그럼 지지대란 말이에요. 예, 이평선 두 개가 일단은 지금 받치고 있는 자리고, 파동을 보더라도 들어 올린 다음에, 조정폭 굉장히 양호하게 폭이 나왔고,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상승세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러면 주봉으로서 봤었을 때 1.2 정도는 그냥, 좀 쉽게 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사실상, 아까 블룸버그에서 더 일단 가격 더 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후 추세 계속 나오면서 좀 더 그 뒤에는 사실상 1.20230 정도, 1.20230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일단은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거래도 지금 일단은 유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늘 시세가 이제 나중에 슈팅이 나왔을 때 그때 조금씩 털면서 수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이 구간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또 실시간으로 전달을 도와드리려는 이슈들도 점검 도와드렸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격대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유로 FX에 대해서는 상방 쪽으로 외신 쪽의 의견과 좀 동일하게 말씀을 도와드리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또 변화에 대해서 그에 맞는 실시간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지금 시각 32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요. 현재 구간 증시 개장 상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일단 현재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와 나스닥 먼저 지수 볼게요. 일단 S&P는 이전에 보합권에서 계속적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전히 보합권 상황입니다. 2688.25포인트, 0.03% 강보합권이고요. 자, 여기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하락 쪽으로 빠질까요? 6,460.25포인트로 0.02% 약세 흐름입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9765달러로 0.31%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요.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터님이 골드와 유로 그리고 크루드오일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매수 방향 말씀을 드렸는데요. 1290.1달러로 다시 위쪽 가고 있는데 이 전에 가격대 말씀드렸을 때는 1289, 1288달러에서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에서 좀 매수 잡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매수 쪽으로 방향 쭉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90.2달러까지 다시 0.21%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다시 보도록 하죠. 크루드오일도 59.60까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0.32%의 약보합입니다. 앞서서 마스터님은 59.60, 50과 60 사이의 매수적인 관점, 유효하다는 점 가격대 살펴드리면서 현재 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되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본장에서는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면서 오늘의 미국 증시 개장 소식 빠르게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어제 큰 변동성을 보였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일단 59달러 중반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현재 가격대인데요. 특히나 좀 거래량이 한산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눈에 띄는 구간입니다. 현재는 59.56달러로 0.68%, 0.40%가 좀 빠진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여전히 뭐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김경영 PD 다운이고요. 네. 그리고 해설위원님도 다운, 저와 마스터님은 업입니다. 지금 반반으로 좀 밀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김경영 PD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에 있었던 그 예상치 못했던 이슈로 인해서 좀 슈팅이 나왔던 것이라 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그 부분에서는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조금 내려오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있었던 그 리비아 송유관 사고 이후에 지금 보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보수가 아무래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그 관계 측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 폭발로 인해서 리비아 쪽의 생산량이 하루 10만 배럴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사실까지 지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셧다운 사고였죠. 폴티스 파이프라인 시스템 쪽에서는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 때 보수를 마치고 지금 부분적인 전송을 재개했다라고 운영 측에서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제장에 있었던 급등에 다시 역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좀 유동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리비아 폭발 그 뉴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좀 가격대가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흐름이 조금 어제보다는 하락을 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른 뉴스를 하나 전달을 해드리면, 지금 그 폴티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영국 쪽에 있는 그 송유관이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 부근에서 또 새로운 유전이 지금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국 북해 쪽에 있는 유전이고요. 이 유전의 그 이제 시작 소식이 폴티스 쪽에서의 공급 중단 사태에 좀 일정 부분 안도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을 지금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이 프리미어 오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캐처 유전이라고 하는 그 유전의 이름이 캐처예요. 그래서 이 유전에서 12월 23일부로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초기 생산량은 하루 10,000배럴 정도며 내년 1분기까지 하루 6만 배럴까지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고 하고요. 폴티스 송유관 셧다운은 이 진행 사항에 뭐 딱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쪽에서는 이제 이 캐처 유전으로부터의 원유 전송이 좀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2018년 1분기까지 생산량이 좀 점진적으로 증대가 돼서 현금 흐름이 증가가 되면 뭐 이제 본인들의 회사 경영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좀 기대감이 내비쳤다라는 뉴스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의 이 주가는 이 때문에 지금 장 초반에 7.2%나 상승을 하면서 좀 상승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이 캐처 유전으로부터의 생산량은 이 폴티스 송유관 중단으로 인해서 멈춘 원유 공급의 일부만을 지금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새로운 유전이 발굴이 됐다고 해서 이전에 있었던 셧다운 사태에 대해서 좀 이거가 모두 상쇄할 거야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른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의 방향은 하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의 방향, 좀 외신 쪽에서 분석적인 내용 전달을 도와드리는데요. 어제도 속보로 저희가 빠르게 전달 도와드렸고, 그 안에서 시세 나오는 부분도 짚어드린 만큼 오늘장의 이슈도 김경영 PD 많이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같은 의견이시잖아요, 해설위원님. 다운이시죠? 네. 일단은 어제는 이벤트 이슈로 이제 좀 돌파가 나왔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때 또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크루드 같은 경우 위쪽으로 59불, 그리고 아래쪽으로
56불 요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그 라인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산유국이랑 그다음에 쉐일 그 오일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가격 레인지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렇게 움직임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쉐일 오일이나 아니면 산유국들에 대한 그 레인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깨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만히 놔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9불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올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어서 내려와서 박스권을 더 형성하면서 그 산유국이랑 쉐일 기업들에 대한 그 레인지 싸움이 지속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는 뭐 이벤트로 슈팅이 나왔지만 조금 더 내려오는 가격대에서 박스권 형성할 그럴 가망성이 많다라는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셰일 쪽과 오페 이런 원유 쪽의 이런 공방이 이런 가격대 박스권을 그릴 전망이다라는 그런 예상 분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업을 들었는데 일단 저는 가격대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59달러 중반에서는 저는 매수적인 관점이 좀 유효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59달러 후반대를 돌파를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저는 매도적인 관점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59점 현재 64까지 다시 반등을 하는데요.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마스터님과 좀 같은 의견이네요. 네, 50과 60 정도 중반대 가격대는 매수적인 관점이고 59달러 후반대에서는 이제 매도적인 관점이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업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 또 가장 또 핫한 종목이 크루드 오일이 좀 뽑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 의견 정말 중요하겠죠. 어떻게 좀 매매해볼까요, 마스터님? 일단은 지금 유튜브에서 55, 45선, 공격적으로는 60에서 네네. 50선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왔거든요, 이미. 그죠? 네, 얘기했을 왔죠. 때 지금 1분봉인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오일 같은 경우는 금일 고점을 뚫고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구간에서 그냥 계속 위아래 시세 주면서 끝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일단 저점을 밀리기가 힘들다. 이미 오늘 저점이 59.33. 예, 이미 먼저 밀리는 거 하나 줬고 조정 한번 줬고 그 다음에 끌어올리는 케이스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고점 59.93 갔다가 다시 밀리면서 현재는 그 조정, 일단은 오늘 폭을 줬을 때 어저께 크게 한번 들어 올렸고 그 다음에 송유관 폭발 때문에 크게 올리고 나서 오늘은 일단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대로 그냥 고점 뚫고 또 한 번의 상승을 크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향을 잡을 때 하락 방향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오늘 계속적으로 이 시세 주고 있거든요, 지금. 네.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까 이 사이 구간에 왔죠. 그래서 60선에서 50선에서 잠든, 55에서 45선에서 잠든 이 구간 한번 주고 나서 지금 들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청산을 얘기했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해라. 7틱, 10틱 사이에서 이제 또 내려오면은 또 담아서 또 들어 올려줄 때 수익 내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추세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구간을 계속 왔었을 때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들어 올려주면은 또 수익 내주고 또 기다렸다가 이 박스권 매매에서 상승 방향으로,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박스권 매매를 하자는 게 일단은 제 의도죠. 그래서 유튜브에도 그렇게 남겨놨고, 저도 지금 일단은 가면서 이제 지금 거래를 지금 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매수해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 방향은 지금 일단은 오늘 저점을 만약에 깬다는 얘기인데, 깨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파동을 봤을 때 사실상 깨려면은 이렇게 지금 11월 24일 고점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고점에는 못 미쳤지만 그 정도 부근 갔다가 또 일단 밀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59.33이 밀리게 되면은
이 지금 현재 59달러 선까지 밀고 내려와야 이제 하락 추세 방향으로 일단은 그 전환이 될 텐데 네. 오늘 그렇게 밀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왜냐면 보통은 어저께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봤었을 때 어저께 일단은 양봉 크게 그려주면서 이 고점 파동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이 저항대를 뚫었다는 얘기죠. 네. 그동안 계속 이 저항대를 못 뚫다가 어저께 뚫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게 사실상 이 59달러 부분까지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항상 조정이 나옵니다. 파동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그 고점 파동을 저항선을 넘어섰으면 그 이제 조정이 나오는 저점은 그 위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박스 구간을 왔다 갔다 시세가 할지라도 밑에서 기다렸다가 일단은 뭐 50달러 뭐 그 정도 59.50 그 부근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 기다렸다가 또 매수 잡고 또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거기서 매수하고 또 올라오면 수익 실현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거래하는 전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루의 시세 어제자에 좀 슈팅이 나온 이후 오늘 좀 하락 쪽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일단 59.30, 33달러 정도를 좀 돌파, 이탈을 한다면 하방 쪽으로 갈 여력이 있지만 그 정도까지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그 화면을 봐도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그렇게 잡았거든요. 좀 공격적으로도 63에도 잡고 68에도 잡고 뭐 505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네요. 들어올 때만 그냥 따다다다 털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뭐 수익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면 수익이 좀 더 쌓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전략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 정도 갔었으면 또 털어내야죠. 예. 크게 올라간다 생각하지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네네. 바로 좀 조정이 되면 눌리면은 바로 또 매수 포지션 오네요. 네네. 그죠. 또 밀릴 테니까 또. 그렇죠. 어제장에 뭐 매수로 올렸던 그 매수 물량을 좀 청산하는 부분에서 또 청산 물량을 또 다시 매수로 좀 받아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들어 올려서 내가 다 팔았는데 이제 오늘 고점 뚫고 그대로 슈팅 나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추격 매수하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좀 아까워요. 배가 아프면 자꾸 배가 아픈 거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고점 뚫고 가는 거는 사실상 오늘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내 게 아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안정적으로 그게 수익 그냥 단기로 내시고 욕심은 약간 좀 자제하시는 뭐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세가 나오고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의 이런 매도 포지션을 좀 분석을 도와드렸을 때 조금씩 좀 짧게 끊어가시는 데이 트레이딩 매매가 오늘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말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유튜브 워낙 또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소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신세계 저희 운영진들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청자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2017년 국내 증시는 내일로 마감이 되는데 해외 선물은 올해 언제까지 장이 열리나요? 라고 지금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CME 쪽 저희 우리 국내 시장과는 거래 시간이 15시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시간이 먼저 앞선 시간이고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뒷선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일단 해외 선물의 거래는요, 29일 저녁까지 거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29일 저녁까지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구분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국내 시장은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점 그 부분도 시간 좀 차고 없으시도록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신세계 일부 다양한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시세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또 정확하게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수사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코드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